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요. 나눔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데 이게 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그 온도 차이라는 표현이 딱이네요. 그렇죠. 한쪽에는 예를 들면 버지니아의 한 82세 어르신이 건넨 쌀 10포대의 온기가 있고요. 아주 따뜻하고 전통적인 나눔이죠. 네. 근데 또 다른 한쪽에는 2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기부됐다. 이런 뭐랄까 아주 차가운 기술이 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뜨거운 선한 영향력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기부단체는 못 믿겠다 이런 냉정한 데이터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할 작업은 바로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2026년 한국 기부 문화의 현주소를 한번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네, 단순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지 그 근본적인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걸 듣고 나시면 기부라는 행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나눔부터 시작해 볼까요? 개인의 마음에서부터요? 네. 첫 번째 자료가 미국 버지니아에 사시는 김광효 어르신 이야기네요. 아, 네. 이분이 지역 한인 봉사단체에 쌀 10포를 기부하셨어요. 추운 겨울에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기사죠. 그런데 저는 이 짧은 기사가 오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여기서 핵심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요. 네, 이 기부는 불특정 야수를 향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 우리 공동체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고 있거든요. 가장 원초적인 나눔의 형태죠. 아하. 이런 개인의 마음이 이제 가족 단위로 확장되면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아, 바로 다음 자료 말씀이시군요. 인천의 이천화 씨 가족 사례.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이야기가 아닌데요. 아버지랑 아들 2명, 총 3명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있잖아요. 네, 아너 소사이어티. 네, 거기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어요. 인천 최초의 나눔 명문과 1호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김광효 어르신의 나눔이 공동체를 향한 온기였다면 이충아 씨 가족은 가족의 철학이 된 나눔을 보여주는 거죠. 가족의 철학이요? 이충아 아너의 인터뷰가 핵심인데요. 어려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늘 나눔의 이유가 됐다고 말해요. 아,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물질적 상속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관통했던 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일종의 가치 상속인 셈이죠. 가치 상속. 와, 멋진 말이네요. 실제로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다고 했으니까 정말 제대로 상속이 이루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한 가족의 좋은 이야기, 이걸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는 이게 한국 사회의 부가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라고 봐요. 긍정적인 신호요. 예, 예전에는 어떻게 부를 이룰 것인가, 이게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버는 게 중요했죠. 근데 이제 성공한 1세대들이 이룬 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 그리고 그 철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하. 나눔이 한 가문의 정체성이자 뭐랄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로운 유산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나눔이 가문의 유산이 된다. 와, 정말 인상 깊네요. 자, 이렇게 혈연으로 이어진 공동체의 나눔이 있다면 요즘에 또 다른 형태의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아, 팬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배우 변우석 씨가 새해에 세브란스 병원 소아 청소년 환자들을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네, 근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 기사에 나옵니다. 다음 기사요? 네, 변우석 배우의 팬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변우석 갤러리에서 네. 이 소식을 듣고요. 네. 곧바로 1,000만 원을 모아서 같은 병원에 기부를 한 겁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냥 똑같이 따라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이 핵심이죠. 변우석 배우는 소아 청소년 환자를 위해 기부했는데 팬들은 고령 및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기부했어요. 네. 같은 곳을 향하면서도 대상을 살짝 비튼 거잖아요.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이건 팬 문화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아, 결정적인 장면이다. 예전 팬덤은 스타한테 선물 보내는 소위 조공 문화로 애정을 표현했잖아요. 네, 그랬죠. 지금은 아닙니다.
스타의 사회적 가치에 동참하고 심지어 그 가치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우리 스타가 아이들을 도왔으니까 우리는 그 뜻을 이어서 어르신들을 돕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추종자가 아닌 거죠. 듣고 보니 팬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가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동료나 연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Z세대가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방식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Z세대요? 네. 이들에게 지지하는 스타는 그냥 연예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을 대변하는 일종의 아이콘인 거죠. 아하, 아이콘. 그래서 스타의 기부는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알리는 선언인 동시에 우리 함께 이 가치에 투자하자는 강력한 사회적 행동 촉구가 되는 겁니다. 기부가 팬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핵심 활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활동이 된 셈입니다.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가족의 유산으로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한 형태로까지 나눔의 모습이 확장됐군요. 그런데 이런 나눔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 자체도 지금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사랑의 열매에 16비트코인을 기부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 돈으로 무려 2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이 기부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러 개 붙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랑의 열매의 희망 나눔 캠페인의 올해 1호 법인 기부였고요. 또 캠페인 역사상 최초의 디지털 자산 기부였죠. 역사상 최초의 디지털 자산 기부. 네. 작년에 금융위원회가 비영리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했는데 그 이후 나온 사실상 첫 대규모 사례입니다. 현금이나 물품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 기부의 수단이 된 시대네요. 이건 그냥 기부 품목이 하나 늘었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부가 어떤 형태로 쌓이고 또 이동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부의 형태 변화. 그렇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으로 부를 쌓은 기업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회환원을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죠. 하하. 앞으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NFT나 다른 디지털 자산 기부도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기부 단체들도 이제 이런 변화에 맞춰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새로운 부가 새로운 기부를 낳는군요. 그런가 하면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기부 모델도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전 중구 사례인데 작년에만 31억 원을 모아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아주 흥미로운 모델이에요. 순수한 마음에만 호소하는 전통적인 기부랑은 작동 원리가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기부자가 특정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또 그 지역 특산품 같은 답례품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종의 착한 거래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기부자에게 확실한 혜택을 돌려준다는 점에서요. 맞아요. 기사를 보면 성공 요인으로 민간 플랫폼이랑 연계해서 접근성을 높였다, 답례품을 다양하게 했다 이런 걸 꼽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부자의 선택권 확대입니다. 선택권 할 때요? 네, 어르신 돌봄 사업에 기부하겠다? 또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한 거죠. 아, 내가 쓸 곳을 내가 정한다. 그렇죠. 이건 기부자에게 단순한 시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투자자 혹은 프로젝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주는 겁니다. 참여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생각도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이런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모델이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사람들이 더 이상 순수한 선의만으로는 기부단체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반증은 아닐까요? 네, 정확히 그 지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한국 기부 문화의 밝은 면, 즉 빛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빛이 강렬한 만큼 아주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림자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의 2025 기부 경험과 인식조사 결과가 바로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네요. 그렇죠. 먼저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자체가 줄었어요. 전년 66.3%에서 61.5%로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기부를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 이유가 중요하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23.6%에서 30.1%로 1년 만에 6.5%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국 기부 시장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난이 아니라 신뢰의 파산입니다. 신뢰의 위기. 신뢰의 파산. 기부단체가 기부자를 속이기도 한다는 불신이 56.3%, 절반이 넘어요. 솔직히 저도 몇 년 전에 한 단체에 정기 기부를 하다가 제가 낸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기부를 중단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 설문조사 결과가 꼭 제 이야기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정말 공감하는 분들이 말을 걷었습니다. 결국 이 불신이 기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처럼 어려운 이웃사진 보여주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묻지마 기부는 이제 안 통한다는 거네요. 안 통하죠. 이제 기부자들은 스마트 기부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해요. 데이터요?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85.4%. 내가 낸 돈의 사용처를 알 권리가 있다. 78.4%. 이 숫자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감성팔이 대신 영수증을 보여달라. 바로 그거죠. 스스로 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해 기부하겠다. 이 응답도 71.4%나 되는데요. 이건 기부단체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기부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투명성을 증명해야 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선 거죠. 네. 그리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까지 등장합니다. 응답자의 65.9%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요. 기부금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요. 모든 기부금에 절대 지우거나 위조할 수 없는 디지털 꼬리표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꼬리표요.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되는 공공거래 장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중간에 누가 돈을 빼돌리거나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깜깜이 회계를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자는 겁니다. 사람의 선이나 양심에 의존하던 신뢰를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술로 대체하는 아주 강력한 요구인 셈이죠. 흥미롭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업비트의 비트코인 기부가 단순히 새로운 기부 수단의 등장을 넘어서 이제는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신뢰를 회복할 해결책으로까지 소환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하나로 촥 연결됩니다. 개인의 온정, 가족의 유산, 팬덤의 연대 같은 따뜻한 나눔의 동기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최종 목적지까지 변질 없이 전달될 거라는 믿음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믿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 사랑기부제처럼 내 돈의 쓰임새를 직접 지정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처럼 기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과정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나눔의 다채로운 풍경을 함께 여행한 기분입니다. 82세 어르신의 쌀 한 포대에서 시작된 온기가 가족의 유산이 되고 또 스타와 팬이 함께 만드는 거대한 파동으로 커져나갔고요. 네, 비트코인 기부나 고향 사랑 기부제처럼 나눔의 방식과 형태도 계속 진화하고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신뢰라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뢰. 오늘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동기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면 기부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네. 사람들은 이제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면서 그냥 눈 감고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데이터로 증명하라고 아주 날카롭게 요구하고 있죠. 설문조사에서 스스로 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70%가 넘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기부단체를 검증하고 그 신뢰성을 판단하는 책임이 점점 더 기부자 개인에게로 넘어온다면 과연 나눔의 본질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순수한 선의의 표현이었던 기부가 이제는 투자 수익률을 따지듯이 기부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감시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치 투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